대장동 비리가 이제는 농담거리가 됐나? 이재명이 오늘 강조해서 참,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취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뭐냐면은 오늘 제가 혼술 시간에 전에 들었다시피 갑자기 이재명이 광주를 갔습니다. 갑자기 광주를 갔습니다. 이제 취임하고 나서 21일째 되는데 광주에 갔습니다. 국민들하고 이제 만나기도 전에 국민들하고 만난다는 건 뭐 취임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출입 기자를 통해서 국민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과 만나는 게 아니고 전체와 만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오늘 광주에 가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시민, 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주제는 호남의 마음을 듣다. 이게 일선 정치인입니까? 타운홀 미팅은 총선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자기 지역구 사람들 그 의견 들으려고 타운홀 미팅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지금 중동 사태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동 사태 심각하고 본인이 지금 나토도 안 갔죠. 너무 국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나토 안 갔습니다. 뭐 국내 현안 챙겨야 될 게 많다. 나토도 가지 않고 지금 트럼프가 간첩 폭탄을 막 지금 떨어뜨리고 있고 그리고 김민석 인사파동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데 갑자기 광주에 가서 2시간을 타운홀 미팅만 2시간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부를 거기다가 다 쏟은 거죠. 또 소록도 그 병원도 갔고 아니 본인이 국정이 너무 바빠서 할 게 많아서 국내를 챙겨야 되니까는 나토 회의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 안보 정상회의, 그 중요한 그리고 트럼프하고 가서 만났어야죠. 나토 가서.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팽개치고 안 간 이유가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것을 챙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는 오늘 하루 종일, 사실상 하루 종일이죠. 광주 가가지고 그쪽 생중계가 막 되는 가운데 호남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아니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건 좋죠. 그런데 모든 게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주 지역에 가서 대폭 뭐 이런 거 예산도 풀어주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 갈 돈이 없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산 가서 뭐 그렇게 했다면 강주에 갈 돈이 없는 거고. 그런데 취임하고 겨우 21일 만에 강주 가가지고 무슨 뭐 서남해안, 호남 쪽의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의 보고다. 남부벨트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자.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그리고 현재 그 현안이 광주에는 군공항 이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범 국가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뭐 호남은 민주주의의 본산이다. 그리고 또 광주는 12.3으로 시작된 빛의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 쳐도 아니 나토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국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광주 가서 2시간 동안 그 지역 현안 거기다가 이 광주시장하고 전남도지사하고 이렇게 막 우리가 이런 현안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걸 TV로 중계를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나토 가는 대신에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정부가 주관하겠다. 이게 이제 지역 최대 현안이라고 합니다. 광주 지역에.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의 민간 공항,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예 대통령실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라 지시를 했다. 이 선물 주러 간 거죠. 정부가 직접 주관하겠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6자가 참여하는 대통령실 직속 TF팀을 구성하라. 마치 국책 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정부 부처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서 그 현안을 쭉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다 들어주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청와대 출입도 오래 하고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차별 이야기가 항상 나왔죠. 지역차별 이야기가 항상 나왔는데 이거는 오히려 취임해서 21일 만에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뭐 대선 때 뭐 85% 지지율을 받은 지역이어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 문제를 제가 하나 분명히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이 대장동 비리가 이제는 농담거리가 됐느냐, 이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오늘 이재명이 그 소위 말하는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강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무안군 사이의 소리 이제 입장차가 있죠. 그거 다 걸었습니다. 그때 대구 공항 이전하는 문제도 다 입장차가 있어서 막 조율을 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해결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재명이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들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제가 SPC 전문이다. 뭐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폭소를 터뜨리고 했다는데 이게 폭소 터뜨릴 문제가 아닌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PC라는 게 특수목적 법인이죠. 그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이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행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SPC 특수목적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 이전 문제도 SPC를 하면 된다. 그런데 내가 그 SPC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대장동에서 사업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SPC 전문가다고 하면서 이 뭐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이게 이제 무슨 뭐 농담 한다고 한 겁니다. 해먹는 전문. 대장동에서 엄청나게 해먹었다는 의혹들이 있는 거죠. 뭐 속된 말로 해먹었다는 의혹이죠. 실제로 대장동에서 4,895억 배임을 일으켜서 검찰에서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이재명에 대해서. 4,895억 배임입니다. 성남시에 4,895억 원을 손해를 끼쳤고, 그 대신에 김만배 일당에게 대개 이게 가도록 했고, 그래서 2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한 번은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방탄을 해버려서 구속 안 됐고, 한 번은 그때 비명계가 이탈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판사 유창훈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각을 해버려서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게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4,895억 배임 사건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다가 이것이 이 재판부가 알아서 무릎을 꿇고 추후 지정하겠다. 헌법 84조 때문에 이렇게 했죠. 추후 지정이면 언제든지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피고인 이재명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4,895억 배임 사건. 자,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 SPC 내가 전문이다. 그래서 이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장동 때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 대장동의 SPC는 뭐였냐면 성남의 뜰이었습니다. 성남의 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대장동 사업을 했고, 거기에 이제 들어왔던 업체가 많이 기억을 하시는 화춘대유 자산관리 이런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이 지분을 갖는 것이 천하동인. 일단 그 한참 대장동 때 그런 것들 다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에 있었던 게 성남이들이라는 SPC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온갖 비리를 다 설계를 한 그런 게 SPC죠.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검찰의 기술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랑거리로 하듯이 내가 SPC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이 김만배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몰아주고, 그래서 400 몇십억, 그러니까 천하동인 그 1호가 누구 것이냐? 그분 것이다. 이재명 것이다.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400 몇십억 저수지가 있다. 그 돈을 묻어놓은 거. 그리고 심지어 지금 김용이 최근에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김용이 지금 구속돼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대장동 업자들에게 이런 이제 편의를 봐줬으니까는 20억 원을 그 선거 자금으로, 경선 자금으로 달라고 했다가 8억 원을 먼저 쓴 그 혐의로 구속이 돼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자기 공범들은 사실상 공범들이죠. 유죄가 다 나오고 이제 그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남겨두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재명은 본인이 이 재판이 추후 지정으로 좀 보류가 됐다고, 마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대장동 이야기. 자, 대장동 다른 수사들 전부 다 검찰이 조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대장동 변호사들, 박균택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대장동은 문재인 때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겁니다. 문재인 검찰이 수사를 그 사건을 조작했다는 말뿐이 안 되죠. 이걸 계속 그런 식으로 우기게 되면은 명백한 거죠. 그리고 대장동의 비리가 모든 비리의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몸통을 윤석열 당시 그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 온갖 비리 의혹 냄새들이 나는 그 대장동을 지금 강주에 가서 마치 자기의 어떤 치적처럼 대장동에서 그때 자기가 뭐 당군 일의 최대의 이익 한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걸 다시 왜곡을 하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게 그 공범들이 전부 다 유죄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돼 있고, 본인은 지금 재판에 빠져 있지만 재판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공범들끼리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 공범들이 자기들만 처벌을 받게 되면, 김만배도 마찬가지고 어떤 말을 할지 모르죠. 이재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씨, 그리고 또 고인이 된 사람 또 있죠. 그 관련된 사람들. 그런 엄청난 그 일이 있었던 그 대장동을 마치 본인의 어떤 치적처럼 가서, 오늘 강주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해먹는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SPC 전문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농담거리로 삼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을 하고 이제 앞으로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없다, 전부 다 검찰이 조작을 한 거다,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각인시키려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나온 농담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른 그 재판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그러니까 아예 이재명 재판이라는 게 금기어가 돼버렸습니다. 그 좌파 진영 안에서. 김용태가 밥 먹으면서 그 5년 후에 재판 받으시는 거 약속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가지고 정청래하고 전현희하고 무례하다 막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죠. 그 재판이라는 것을 지금 금기어로 만들고 있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일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만의 이렇게 로드맵에 짝딱 맞춰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을 해서 완전히 이제 상징적으로 딱 올려놓고, 소위 말하는 내란몰이를 막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어느 판사에 의해서, 지금 어떤 판사인지 모릅니다. 그 판사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버린 거죠. 그 사건은 제동이 걸렸어요. 그 사안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완전히 중단시키려는 이 시도도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서 다시 재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법대로
정말 그 법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그 숱한 범죄 혐의 그리고 유죄 취지 파기 한송돼서 바로 실형은 아니죠. 뭐 어쨌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1심에서 나왔던 그 선거법 이런 걸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되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막 대법원장을 급박을 하고 고등법원이 그래서 스스로 철회를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 조금 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계속 따져야 되는 겁니다.